저는 75세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을 때 드디어 제 인생의 마지막 로또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숨겨야만 하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조영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만수님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제법 잘 나가던 건설사 부장이었습니다. 50년간 돈 버는 일 외에는 다른 건 생각도 안 했죠. 아내와는 10년 전 사별했습니다. 유일한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넉넉한 유산을 물려주고자 했지만 그는 제게 유산보다 아빠의 관심이 더 필요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은퇴 후 저는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었죠. 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만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재활용 쓰레기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쓸모는 끝났는데 처분은 안 되는 존재. 돈은 남았는데 쓸 곳이 없었습니다. 골프를 쳐도 여행을 가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으니 다 부질없는 짓이더군요. 심심해서 시작한 봉사활동이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노숙인 밥차 봉사를 나간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국통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맨 끝에서 저는 시간이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숙,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돈을 쫓아가느라 포기한 사랑,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때 영숙을 걸림돌 취급하며 떠나보냈습니다. 50년 만에 본 그녀는 여전히 따뜻했고 저를 보자마자 그 해맑던 옛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하고 세상의 어떤 고통도 감싸 안아줄 것 같은 미소를 가졌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후회했던 것은 돈을 덜 번 것이 아니라 이 미소를 버린 것이라는 것을요. 저희 둘은 긴 세월 동안 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딸 하나 키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빚을 많이 남겼는데 열심히 일해서 다 갚고 지금은 딸이 주는 용돈 받으면서 심심하게 봉사나 하면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소박함에 더 끌렸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텅 비었던 제 노후가 다시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매일 연락했고 매일 만났습니다. 잃어버렸던 50년의 시간을 채우려는 듯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소박한 국밥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저처럼 고독이나 후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작은 태양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저와 밤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고 헤어진 후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녀를 본 후로는 저는 극심한 불안감과 질투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질투와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몰래 그녀를 미행하기로요. 밤 10시 영숙을 아파트 앞까지 바래다주고 저는 돌아오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마자 차를 세우고 기다렸죠. 영숙은 집에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백팩을 메고 조용히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늘 입던 옷이 아닌
허름하고 낡은 간병인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번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도심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깊숙한 곳에 있는 푸른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용돈으로 심심하게 산다고 했지만 이곳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의 달콤했던 황혼의 로맨스가 산산조각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로비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영숙의 이름을 물었고 안내 직원은 그녀가 야간 간병인으로 근무 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야간 간병인이라니 용돈으로 산다던 그녀가 왜? 저는 속으로 영숙이 남편의 빚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거나 혹은 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저는 3층 305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영숙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노인의 앙상한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야간 근무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영숙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은 저를 보고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수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저는 노인이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치매를 앓고 계신 듯 멍하니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솔직히 말해줘. 빚을 다 못 갚았니? 아니면 딸에게 문제가 생긴 거니?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야, 이분은 내 전 남편의 어머니야.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빚을 떠안긴 원수의 어머니를 그녀가 왜 간병하고 있는 걸까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빚은 다 갚았지만 시어머니께는 아무도 없었어. 저는 영숙의 숭고한 헌신과 용서에 전율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50년 만에 찾은 첫사랑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여전히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짐을 제가 나누어지기 위해서라도 그 비밀이 무엇인지 캐물어야만 했습니다. 영숙이 전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저는 그녀를 향한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원한 대신 용서를 택했고 희생이라는 가장 숭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돈 때문에 사랑을 버렸던 그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아, 내가 함께 도울게. 너 혼자 그 짐을 지게 두지 않아. 저는 영숙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제가 봉사활동으로 단련된 솜씨로 밥차에서 밥을 나르고 밤에는 요양원에서 영숙과 함께 전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저에게 여전히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수야, 너는 나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좋은 짝이 될 수 없어. 나에게는 숨겨야만 하는 짐이 하나 더 있어. 저는 그 짐이 빚을 떠넘긴 전 남편의 노모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야, 이분은 내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짐은 너의 모든 행복을 앗아갈 수도 있어.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미치도록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숨겨야만 하는 또 다른 진실이 무엇이기에 그녀는 진정한 황혼의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 걸까요? 저는 영숙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무슨 짐이든 함께 짊어지겠어.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영숙아. 결국 영숙은 저의 간절함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끌고 요양원의 가장 끝에 있는 309호로 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는 또 다른 치매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만수야, 이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야.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너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내 남편은 살아있어.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어. 빚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5년 전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나는 그를 여기에 숨겼어. 너에게 이 끔찍한 짐까지 떠넘길 수는 없었어.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숙의 황혼 로맨스 뒤에는 치매 남편이라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은 저에게 두 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장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숙의 숭고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짐을 지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남편의 존재 그리고 그 남편이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넋이 나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미안해. 하지만 이것이 내 삶이야. 속였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너에게는 나처럼 고통스러운 짐이 없어야 해. 저는 50년 전 돈 때문에 사랑을 버렸던 비겁한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이 짐이 될까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사랑은 그 짐을 기꺼이 함께 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져야 할 짐인 것 같아. 저는 영숙을 안아주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짊어지지 못했던 사랑의 책임감을 이제야 짊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영수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가 무슨 일을 하든 다 함께하고 싶어. 그날부터 저의 황혼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영숙과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저는 치매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영숙을 아껴줘서 고맙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러한 기묘한 생활이 2달째 이어졌을 때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숙은 요양원의 간병인으로 일하면서도 제가 모르는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늘 페인트 자국이나 흙먼지가 묻어 있었죠. 저는 영숙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비밀을 만들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저를 이끌고 요양원 뒤편의 낡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만수야, 사실 말 못한 진실이 하나 더 있어. 영숙이 저를 데리고 복지관 뒤편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늘 푸른 시니어 복지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은 건물이었습니다. 영숙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만수야, 이 복지관이 남편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야. 내가 짊어졌던 모든 짐과 비밀은 사실 이 복지관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었어.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짊어졌던 모든 짐들이 사실은 영숙의 숭고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지관은 빚을 떠안긴 전 남편이 남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영숙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숙이 간병했던 시어머니 역시 이 복지관의 창립 멤버였고 치매 남편은 복지관이 곧 그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영숙은 복지관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복지관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영숙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내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도 평생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빚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 복지관을 짓느라 마지막까지 모든 돈을 쏟아부었지.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단순히 남편을 향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숭고한 뜻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나는 이 복지관을 지키기 위해 밤에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낮에는 복지관 시설을 직접 보수했지. 페인트 자국? 그게 바로 이 복지관을 살리려는 나의 몸부림이었어. 만수야, 나는 너에게 남편의 빚을 같이 짊어지자고 할 수 없었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은 저에게 돈을 감추고 외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의 짐을 홀로 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나는 50년 전 너를 버리고 돈을 쫓았어. 하지만 지금 나는 돈보다 1000배, 10,000배 값진 유산을 발견했어. 그 유산을 지킬 자격은 나에게도 있어.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50년간 모았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제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결정을 알렸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이제 내게 줄 돈이 없다. 아빠의 모든 재산은 복지관에 기부할 거다. 아들은 처음에는 노망났다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영숙과 복지관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내게 돈만 남겨주려 했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돈을 주는 대신 아빠가 지금껏 잊고 살았던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 아빠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아빠의 유산은 복지관에 있다. 아들은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아버지의 돈을 원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알고 싶었어요. 복지관에 기부하세요. 저도 아버지가 찾은 진정한 삶을 보고 싶어요. 아들의 이해는 제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은 모든 재산을 영숙의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복지관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낡은 시설은 보수되었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해졌습니다. 복지관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복지관의 1호 회원이 되어 저희 곁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짐이었던 영숙의 남편도 이제 복지관의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방으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면도를 해주고 영숙과 함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당신의 숭고한 뜻을 우리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복지관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복지관의 모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던 아들이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복지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치매에 걸린 영숙의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유산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바로 이 사랑이 넘치는 복지관과 영숙 아주머니의 숭고한 삶이라는 것을요. 그는 주기적으로 복지관을 찾아와 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숙은 제게 아들을 잘 키웠다며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75세가 되어서야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숙과 저는 복지관의 천사 부부로 불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관의 기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숙의 손을 잡고 복지관을 향하는 제 발걸음은 50년 전 젊은 날의 저보다 더 가볍고 힘찼습니다. 복지관은 저의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돈을 쫓아 사랑을 버렸던 실수를 이제는 사랑을 쫓아 돈을 버리는 헌신으로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영숙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편안하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눈물을 흘렸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두 분에게 마지막까지 가족의 사랑과 존엄성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들은 복지관을 후원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75세에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나를 넘어 타인에게까지 이어진 사랑의 증명서였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모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가 재활용 쓰레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돈보다 귀한 마음과 시간을 가장 외로운 이웃에게, 가족에게 나눠주세요. 인생은 끝이 아니라 아직 남은 무대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무대를 사랑과 헌신으로 장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남긴 유산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나누었던 사랑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만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과 함께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